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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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핫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 프로 롱텀 리뷰인데요. 제가 9월 20일부터 아이폰 16 프로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써보면서 이 전에 사용했었던 아이폰 15 프로 대비 크게 체감됐었던 부분들 위주로 과연 아이폰 16 프로는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폰 15 프로 대비 외관 쪽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도 없고,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폰 16 프로를 구매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아이폰 16 프로 롱텀 리뷰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폰 15 프로에서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장 체감이 많이 됐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외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사실 이 아이폰 16 프로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5 프로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색깔은 제가 이전에는 내추럴 티타늄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데저트 티타늄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저는 이 데저트 티타늄 컬러가 너무나도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이뻐서 아직까지 투명 케이스를 착용해서 사용할 정도로 이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데저트 티타늄 컬러는 실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실물을 한번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추럴 티타늄 컬러를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내추럴 티타늄 컬러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내추럴 티타늄 컬러는 정말 무난하게 이쁜 컬러이기 때문에 나는 폰을 좀 오래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추럴 티타늄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크게 체감이 됐었던 부분이 바로 무게와 그립감이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부터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0.2인치씩 늘어나게 되었죠. 물론 베젤의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면서 물리적인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그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휴대폰을 이렇게 쥐었을 때 휴대폰 자체가 커진 것이 확실하게 체감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이폰을 이렇게 쥐었을 때 두께감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졌고, 한 손으로 폰을 조작할 때 뭐랄까, 이전보다 손이 조금 안 닿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두꺼워진 것이 확실하게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줄어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체감이 되었고, 베젤이 줄어들게 되면서 더 최신 휴대폰의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화면이 조금 커지긴 커졌지만은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로 많이 커졌네, 더 시원시원한 영상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체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다음은 아이폰 16 프로의 무게인데요. 이건 체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이폰 15 프로를 쓰다가 아이폰 16 프로를 쓰니까 무거워진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폰 15 프로에 비해 12g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휴대폰일수록 1g대의 무게 증감이 생각보다 엄청 크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g 무게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확실히 무거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제가 아이폰 16 프로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었었거든요. 그대로 얼굴에 떨어졌는데 아파요. 많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이폰 15 프로보다는 무게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4 프로보다는 가벼워졌기 때문에 현재 아이폰 13, 14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무게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벼워졌는데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이거 사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남길 수 있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사용하는 분들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의 카메라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 채널의 첫 번째 영상부터 아이폰 16 프로 리뷰 영상까지는 다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서는 화질, 영상미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상황의 저로서는 아이폰 15 프로의 4K 30프레임 영상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 16 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한 결과물을 봤을 때 아이폰 15 프로의 결과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졌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자면은 이 정도의 느낌 차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체감이 됐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만 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3배 망원줌과 5배 망원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에 맥주 한잔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찍을 때 망원 카메라로 음식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망원 카메라로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멀리 뒤로 가야 돼요. 그게 너무 단점이에요.
그래서 세배중과 비교하면은 같은 거리에서 찍었을 때 이 정도 거리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은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세배중 카메라에서 나올 수 없는 화각이 나와서 전혀 다른 느낌의 색다른 감성을 준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망원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탑재된 5배 망원줌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야외에서 나는 망원 카메라를 잘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인데요. 사실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의 아이덴티티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이 카메라 컨트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진 한 장을 찍는데 정말 각 잡고 이쁜 사진,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터치로 카메라 노출을 조절하거나 할 때는 초점을 고정하지 않으면 화면을 돌려서 다시 피사체를 잡거나 할 때 다시 세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메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노출, 심도 조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 한 장을 찍을 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업무 특성상 가로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이 물리식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카메라 모드로 진입할 수 있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인스타와 같은 SNS 업로드용으로는 세로용 사진을 요즘에 정말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카메라 컨트롤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조작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한 손으로는 온전하게 이 버튼을 잘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사진을 찍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화면으로 조작을 하고 화면에서 셔터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한 달 동안 써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느꼈던 배터리와 발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할 때는 AOD를 켜놓고 사진 조금 찍다 보면은 이거 뭐야, 배터리가 벌써 이만큼이나 닳았어? 라고 느꼈던 적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번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에는 이전 아이폰 15 프로보다는 확실히 이 배터리가 오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커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쉽게도 정확하게 시간을 재보지는 못했는데 C타입으로 충전했을 때 16 프로가 전작 대비 충전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만큼 사용하는데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하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에는 100%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은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는 한 30%? 40%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에는 50%는 충분히 넘게 남아 있더라고요. 확실히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발열에 대한 차이도 체감이 많이 됐었는데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에는 발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에는 처음에 폰을 구입하고 최적화가 되는 한 주 정도까지는 아이폰 15 프로와 비슷한 발열감을 느낄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할 때에 비하면 그 발열감을 느끼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작에 비해 발열은 많이 개선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하면서 크게 체감이 됐었던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아이폰 16 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느낀 체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카메라 컨트롤 하나 때문에 굳이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도 충분히 성능이 좋고 무엇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아이폰 14 프로 이 전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가셨을 때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가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에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최적화, 안정화가 되어서 출시한 아이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폰 16 프로에서 패닉풀 현상, 즉 휴대폰이 자기 혼자서 멋대로 종료되고 재부팅되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받은 아이폰 16 프로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고요.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버그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